12월 12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무난하게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오늘 프로그램물에서는 만기일답게 변동성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코스피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권에서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급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내일 만기일이 지난 내일 이상의 어떤 부메랑으로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오전장에 이제 탄력이 둔화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까지 눌리는, 그죠? 마이너스까지 눌리는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오늘 약보합까지 눌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로 요 구간이죠. 그러다가 이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지수를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20일 이평선 위 흐름을 지키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양시장 지수가 모두 20일 이평선을 돌파해서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또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했던 부분, 이 부분이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번 반등 구간 3거래일 연속 이 반등 구간에서 이번에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특징으로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양시장 지수가 모두 2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면서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반등은 아니다 라는 측면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반등이 20일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전환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추가적인 변화가 나오면 더 의미가 있겠죠. 이것도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21일 이평선을 돌파를 시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반등이 일시적 반등은 아니다 라는 부분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식장인 멤버십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양시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의 반등은, 자, 이제부터는 5일 이평선을 하향하지 않으면 반등 국면이 끝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지수가 올라가다가 탄력이 둔화돼서 만약에 눌렸더라도 이게 5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여전히 반등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등 국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등 국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눌려도, 매물 소화로 눌려도 또 다시 또 대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반등 국면에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삼성전자에서의 수급입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을 보면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일단 개인의 수급에서 놓고 볼 때, 개인은 자, 여기에서 일단 투매죠. 지수가 하락할 때 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수가 반등할 때도 역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도 매도하고 올라도 매도하고, 그만큼 삼성전자에 좀 질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염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개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수급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 이 말은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하나 캐치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기관, 물론 자사주 매입도 포함되겠지만은 기관의 매수가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주가 방어 및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을 때 바로 이때죠. 이날 제가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위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그때 말씀드릴 때, 이날 말씀드릴 때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6만원 전후 또는 6만원 초반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6만원까지 좀 접근하다 말았어요. 그죠? 이게 한계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만 지금은 자사주 매입에다가 기관 매수가 동반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는 주가상으로 놓고 볼 때 매물대를 갖다가 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죠. 여기까지는 가능성도 있어요. 기관이 계속 자사주 매입과 함께 매수로 동반해 준다면 말이죠.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자사주 매입을 하던 날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 7만 원 이상의 이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매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 개인이 매도를 유지하는 한 삼성전자 주가가 쉽게 밀리지 않고 지수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자라는 거고, 자사주 매입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 동반해 준다면은 주가가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요 사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여진이 있다.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해주더라도. 그러나 7만 원 위로의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주가 반등의 형태입니다. 주가 반등의 형태인데요. 이 지수 반등은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 이렇게 3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첫 번째 반등이 나오던 화요일 날 관악폭 종목,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일단 관악폭 종목에 먼저 눈길이 가잖아요. 그죠? 많이 빠진 만큼 또 이렇게 튀어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주식장인에서 관악폭 종목으로 맨 처음 얘기한 종목이 바로 이 한미반도체예요. 이 화요일 날. 근데 막상 화요일 날 한미반도체는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1.28%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마감이 돼 버렸어요. 뭔가 좀 막힌 듯한 느낌.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급등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급등하면서 21선을 넘기고 오늘 또 추가로 올라서 이틀 동안에 20%가 넘게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시면은, 요것도 오늘 제가 장 시작하자마자 이 종목이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수가 반등할 때 보면 화요일, 수요일은 못 올라요. 그죠? 그러다가 오늘 21선 뚫으면서 올라줍니다. 이렇게.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어제하고 그제 보면 지수 반등 구간에서 별 볼 일 없는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훅 끌어당기죠. 이렇게 21선 돌파 쪽으로. 세 종목 모두 21선 돌파 쪽으로 당겨주는 흐름인데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이와 같은 흐름은 이번 반등 국면이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다 라는 점을 일단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짜리 또는 아주 짧게 이번 반등 국면이 끝나지는 않는다 라는 거를 이들 주가의 패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이틀짜리 또는 짧게 끝날 거라면 이런 종목들이 웅크렸다가 이렇게 뒤에서 올리는 이러한 형태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이번 반등 국면이 아주 짧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해주고 있다는 거. 21선 아래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돌파하는 종목들 계속 주시를 또 해봐야 되겠죠. 그죠? 물론 아직은 좀 확인점은 남아있어요. 확인점이 남아있는데, 요것도 제가 화요일 날인가요? 그저께 방송인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확인점이냐면은, 먼저 첫 번째는 그거죠. 그래도 아까도 삼성전자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수 전환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듯이, 이 외국인의 매수 전환, 이게 일단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아직은 부담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환율이에요. 환율인데 3거래일 연속 지수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 구간에서 환율도 그제하고 어제 약간 눌리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똑같아요. 그죠? 별 차이가 없어요. 반등 구간에서 별 변화가 크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환율 변화가 아직 크게 없다. 이게 아직은 부담입니다. 제가 그저께 말씀드릴 때 1,400원과 1,450원을 놓고 1,400원을 깨는 쪽으로 가면 이건 지수는 급반등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의 어떤 반전 시도거든요. 이거는
반등을 넘어서. 근데 1450은 뚫고 올라가면 이건 안 좋다고 그랬고요. 근데 지금 이 사이 구간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아직은 변화를 안 주고 있다는 점에, 이게 아직은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변화를 안 주고 있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과 환율 동향, 요거는 여전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 볼 때 여전히 저는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기술적 반등도 이게 짧게 나가는 게 있고 길게 나가는 게 있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관악폭 구간에서의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 요 부분이 뭐 그렇게 짧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를 몇 가지를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조선 쪽과 관련해서 볼 때 지금 보면 HD 현대중공업이 기준점을 다시 넘겼죠. 자, 이게 기준점이었잖아요. 기준점을 다시 넘겼죠. 그죠? 이 말은 HD 현대중공업이 이 기준점을 다시 하향하지 않는다면 조선주 쪽에서는 다시 회복 시도의 흐름이 살아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체크하자라고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요거를 기준으로 체크해 나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12월 초반 이후에는 지수가 뭔가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라고 11월 말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물론 12월 초에 예상치 못한 이런 사태까지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일단 12월 초반이 지나가면서 뭔가 반등 시도하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은 있어요. 있는데 또한 그 코스닥 지수 장기 지지 853포인트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이쪽에서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한국 증시의 분위기를 좀 바꿔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도 또 드리고 싶네요.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